오늘은 바로 아파트 경매, 공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 이제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부동산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목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경매와 공매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하반기 경공매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춘환 교수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공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경매하고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경매와 공매 좀. 네, 일단 이제 저희가 경매라고 하는 것과 공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네. 큰 차이는 이제 법적 근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국세징수법. 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를테면 소장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경매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못 갚아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를테면 어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세금을 체납했다. 네. 이러면 이제 지방세나 국세에 따라서 어쨌거나 그 기관에서 저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매하면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수탁재산, 국유재산 많이 있는데 사실 공매에서 약 물건의 80~90%를 차지하는 게 압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100%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반면에 이제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100% 온라인으로 입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찰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입찰을 하는 데 반해서 공매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것이 또 가장 큰 차이점 예. 중.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의 장점은 우리가 사실 이제 공매에 비해서 물건이 많고 인도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로 공매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매는 온라인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데 반해서 오히려 경매에 비해서 물건이 좀 적거나 또는 이를테면 나중에 점유자가 있었을 때 강제 집행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경매는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한 달 만에 끝나는 제도가 있는데 반해서 온비드 공매는 약 1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소송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유자가 그냥 버티면은 네. 잘못하면 1년 걸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한 달 정도면 인도 명령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공매는 아쉽게도 인도 소송을 해야 돼가지고 절차가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경매와는 다르게 좀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입찰 절차 자체는 복잡하진 않나요? 네, 일단 공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강점은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입찰도 가장 큰 강점입니다만 예. 경매와 달리 기간 입찰을 합니다. 기간 입찰. 네, 맞습니다. 기간 입찰은 말 그대로 기간을 주는 건데 네.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화요일 날 밤 새벽 2시에 입찰하겠다. 예. 가능하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 그래요? 맞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자다 깨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우리 이정민 앵커님께서 네. 입찰하려고 한다면 사실 입찰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반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거나. 예. 그런데 이제 온비드 공매는 아무 때나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온비드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만 가입을 하시고 공인 인증서만 등록돼 있으면 언제나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었는데 네. 과거에 어떤 해의 1월 4일 또는 1월 5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 지인분이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 예. 양평에 이제 모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이를테면 한 40억짜리인데 한 반값으로 떨어진 모텔이 있었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찰에 무조건 참여한다. 그러면 통상 그때는 경쟁률이 못해도 5에서 10 정도 돼야 되는 건데 그 입찰일 날 폭설이 내렸어요. 네,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김포에서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다가 중간에 못 갔어요. 예. 폭설 때문에. 예. 근데 실제 이 물건이 단독 입찰에서 단독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거의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약간 아쉬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 입찰이 강점이 있는 그런 그러네요. 온비드 공매고요. 실제로 이제 공매 입찰 절차를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공매 입찰 절차는 기본적으로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을 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아무 때나 입찰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찰한 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 11시쯤에 개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매각 결정 통지서를
직접 가서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으면 매각이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잔대금만 납부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온비드 공매는 이 금액과 관련돼서 잔대금 납부 기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미만짜리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천만 원 이상의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30일 이내에 이를테면 잔대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잔대금 납부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법원 경매에서도 예. 잔대금을 납부하려면 직접 가야 되거든요. 예. 내가 가거나 대리인이 가거나. 근데 이제 온비드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금하면 됩니다. 그것이 또- 계좌이체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편리하네요. 그때 맞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때 설명 들으면서 그 노란 봉투 그거 막 네, 입찰 봉투. 그게 그건 이제 입찰할 때. 입찰할 때 네, 입찰할 때도 가야 되고 잔대금 납부할 때도 가야 되는데 직접 법원에 가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온비드 공매는 입찰도 온라인으로 잔대금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네, 맞습니다. 예.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물건 검색이 이게 물건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업계 계신 분들은 물건 그러시던데. 물건이 맞는 거죠. 물건. 네네. 물권은 이제 민사상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물건, 뭐 부동산 또는 동사 이런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물건보다 물건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물건과 물건 똑같은 물건이 거. 맞습니다. 네, 네. 물건이 맞아요. 물건이니까 정확하게. 예. 네. 물건이 맞습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눈여겨 볼 만한 매물들까지 그러니 공매 매물 찾는 법 네. 그리고 또 교수님 보시기에 눈여겨 볼 만한 매물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는 네.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동산도 있고 뭐 골프장 회원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별의별게 네. 온비드 공매는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물건을 검색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나와서 그 공매를 한번 이야기했었었는데 공매 물건에는 두 가지 매각의 방법, 매각하는 게 있고요. 예. 대부 공매. 즉 임대하는 공매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물건별로 좀 검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온비드 공매 처음에 좀 접근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라고 좀 친해지라고 예. 말하고 싶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첫 번째는 강남구 청담동의 지능 아파트입니다. 청담동의 예. 지능 아파트. 요즘에 청담동 근처에 압구정 재건축 이슈, 네. 압구정에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해서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좀 폭등하는 양상이 그렇죠. 아닌가, 약간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강남구 청담동도 그에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아파트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7호선 청담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의 아파트. 그다음에 이 아파트를 감싸고 청담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성인데 공기 좋고 쾌적성 상당히 매력적이다. 학구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으로 2, 3분 거리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통의 편리성도 상당히 좋고 사실 걸어서도 뭐 삼성 코엑스도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물건은 이제 전용 면적이 137제곱미터. 1984년산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일 것 같고요. 이 아파트가 매매 사례가 최종 거래가 작년 8월 달 31억 원. 이게 이제 2017년도에 15억 원 찍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안 오른 아파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슈는 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알려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정비몽땅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원래 이제 강남구청에 네. 이 재개발 관련 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제 문의를 하면 계략적으로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 재개발 또는 재건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 진짜 재건축 되려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84년산이고 네. 주위에 아파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사실 맘만 먹으면 예. 저는 곧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청담동의 지능 아파트를 둘러싼 주위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분들도
재건축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않습니다. 지대 자체도 조금 높아서 네. 요즘 침수 걱정 많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입지긴 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 결정 여부는 그냥 구청 차원입니까? 아니, 시에서 결정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 조합원들, 예. 입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고. 네, 우리 재건축하자. 예. 네, 그러면 하는 거고요. 하는 우리 거고. 재건축 하지 말자. 그럼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동의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시에서 또 결정을 해. 그렇죠. 이제 시에서 또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인허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알기로 아파트는 재건축이고 뭐 빌라나 다세대는 재개발 쪽으로 엮이는 게 맞는 거. 원칙으로 그게 이제 맞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 재건축이냐 여부는 정비 기반 시설이 깔끔하냐.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네. 건물만 좀 낡았다. 그러면 재건축. 아하. 동네 자체가 너무 좀 열악하다. 좀 그러면 낙후됐다. 재개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두 번째 물건은 네. 김포시 고촌읍의 숲속마을 대우 아파트입니다. 일단 김포시 고촌하면 서울시하고 가장 가까운 입지입니다. 그냥 강서구하고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는 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하기야 김포도 워낙 넓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차량으로 30분이면 강서구나 마포구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서쪽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으로 이제 10분 거리 이내에 고촌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으로 한 2분에서 5분 거리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좋다. 더불어서 이제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2000년산이고요. 약 438세대. 이 아파트가 올 4월에 경매로 3억 8천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최저가가 지금 3억 8,560만 원인데 네. 이번 가격에서 낙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유는 현재 매도 호가는 약 4억 6, 7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두 개의 물건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지금 접근한다면 네. 이게 경매가 좋을지 공매가 좋을지 좀 투자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네. 어떤 유튜브에선 보면은 경매에선 절대 이 가격에 낙찰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근데 네. 이게 공매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라고 보면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익률 측면에서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매가 경매보다는 정보가 상당히 덜 오픈돼 있다. 공매가 정보가 덜 오픈되어 네네.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도 있고 사실 이제 물건에 대한 디테일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를테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많아가지고 예. 바로 그냥 물건을 보는 순간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구나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온비드 사이트만 봐서는 이게 어떤 물건일까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정보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도 있지만 다양한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오픈된다. 네네. 반면에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료 공매 정보 사이트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공매가 경매보다는 입찰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하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낙찰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매보다는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예전에 이제 저의 지인분이 예.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한 번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한 번은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점유자가 소장님이다. 그럼 가서 이제 제가 협상합니다. 예. 제가 이거 경매로 낙찰받고 돈 냈는데 네. 제가 인도매년 결정 받아서 강제 집행할 건데 그냥 이사 기간 한 달 이사비 200만 원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분이 공매로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매로 이정민 앵커님한테 내가 공매로 낙찰 받았는데 한 달 200만 원. 그랬더니 이정민 앵커님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무슨 소리냐? 경매로 한 것은 인도명령 한 달 만에 날 끄집어낼 수 있지만 당신 내가 점유 이전 안 해주면 나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나 1, 2년 끌 수 있다. 적절한 예세요. 저는 네. 그런 거 못해요. 맞습니다. 정민 앵커는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도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이사 기간 한 달과 이사비를 200만 원 드렸지만 네. 공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이사 기간을 3개월 드렸고 이사비를 400만 원 드렸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매가 나중에 명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정보가 공매가 더 오픈되었기 때문에 사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아니 그 사람이 예를 네. 들어서 교수님 네, 안 낸 세금이 막 한 2, 3억 돼요. 네, 그래서 공매로 넘어왔어요. 네, 내가 지금 이제 공매로 낙찰 받았어요. 네. 그 세금 문제는 왜 됩니까? 세금은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는 소멸하고요. 그 그러니까 등기부에서는 전부 다 없어지고 낙찰자는 그냥 깔끔한 등기부를 취득하는 거고 그 세금 체납 만약에 변제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체납자가 그 사람이 계속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안고 가는 겁니다. 네. 네. 저는 뭐 경매와 공매 또 수익률도 좀 분석을 해봤고 차이점도 좀 알아봤는데 또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